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분류, 즉 AI의 어떤 인공지능망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결국 종합하자면 우리가 입력, 연산, 출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매개 변수 값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가능한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선형함수 모델로 만들고요. 그것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때 정교화한다는 건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최저의 값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망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오늘도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분류하고 예측. 분류는 우리가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요. 예측은 prediction 또는 forecast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서로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망이나 또는 AI에서 분류하고 예측은 전반적인 컨셉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앞서 살펴보셨던 아주 간단한 AI의 개념에 대해서는 결국 정리하자면 입력값에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지, 입력값을 대입했을 때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간단한 그 AI의 개념이라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측자 또는 프레딕터, 예측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측자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측값하고 실제값을 비교해서요, 오차를 도출했죠. 그리고 이 오차를 기준으로 상수 C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조정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만약에 지금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지금 애벌레 그룹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당벌레는 우리가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니까, 길이는 짧고 폭은 통통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서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셨을 때 우리가 킬로미터가 마일로 계산해내는 그런 예측자 기억나시죠? 이때 핵심에는 리니어한 함수, 리니어 리그레이션, 소위 이제 선형함수가 있었습니다. 선형함수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을 출력했을 때 그 형태가 직선, 그러니까 하나가 늘면 하나가 느는 요런 형태로 느는 걸 얘기합니다.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일치하게 이렇게 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폭이 2배로 늘면 길이도 2배로 는다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선형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매개 변수 값인 C값, 우리가 요 상수값이죠. 요걸 조절함으로써 직선의 슬로프, 기울기라는 걸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렇게 지금 군집되어 있는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죠. 요 분할선을 우리가 슬로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요 분할선, 요 선의 용도가 뭘까요? 요 선은요, 지금 보셨다시피 킬로미터 같은 하나의 숫자를요, 마일 같은 다른 숫자로 변환하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용도보다는 이 선은 뭔가 요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분류하는, 소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슬로프는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요 빨간색 곤충과 녹색 곤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알지 못하는 요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분류하는 용도는요, 보시면 폭하고 X축의 폭하고 Y축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요 선을 이용해서 요 그룹을 분할한다,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빨간색 그룹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빨간색 곤충하고 녹색 곤충을 분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빨간색 곤충만 분류하고 있으니까 얘는 적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즉, 제대로 된 슬로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 분할선을 한번 밑으로 한번 쭉 낮춰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녹색 그룹하고 빨간색 그룹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녹색 그룹 아예 분류를 못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번 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예쁘게 중간으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분류가 닿아졌죠. 자, 보시면 이 직선은요, 이 슬로프는요, 요 빨간색 곤충하고 녹색 곤충을 예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슬로프를 지금부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classifier. 자, 분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예측자를 보셨잖아요. 자, 예측자는 우리가 예측값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얘기했죠. 자, 여기서 classifier, 분류자라고 하는 건, 자, 지금 빨간 집단하고 녹색 집단을 이렇게 예쁘게 분류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미지의 지금 곤충을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똑같이 아까 그 분류자가 있는 요 x축은 폭이고요, y축은 길이인 요 지금 좌표에서, 그래프에서, 자, 미지 곤충이 하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무당벌레인지 아까 녹색 애벌레였죠? 애벌레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곤충의 폭과 길이에 대해서 측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직선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이 곤충이 애벌레인지 무당벌레인지 분류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곤충은요, 직선의 안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가 애벌레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빨간색 아까 그 곤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분류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지금 우리가 분류자라는 개념을 보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 요 슬로프. 자, 그럼 이 슬로프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슬로프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슬로프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빨간 곤충하고 녹색 곤충을 분류하는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방법이 직선일지, 자, 직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만 얘가 좀 섞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 사회 현상에서는 많이 섞여 있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을 긋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긋는 게 좋을지.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최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슬로프를 개선하는 게 좋을지. 자, 이 세 가지가요, 결국은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신경망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